이 무더위에 무지하게 바쁜 분입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정청래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저술인, 네, 저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술 책을 하나 썼다는 국민이 거죠. 지키는 나라, 네. 공동 저자, 네. 네, 18번째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름만 올렸다고 봐야겠죠. 17명 탄핵, 네. 윤석열 파면시켰던 법률 대리인, 법률 대리. 17명 플러스 원. 그래서 제가 18번째 공동 저자고 유일한 탄핵 소추 위원입니다. 이 시대 참 탄핵사로서 아. 활동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책이 나왔어요. 국민이 지키는 나라. 네네. 그 탄핵 과정을 담은 책입니까? 112일간의 제가 정본을 탄핵 의결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때까지 벌어졌던 숨막히는 막전 막후 비하인드 박진감 넘치는 와. 스토리가 파노라마처럼 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목이 메이시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그 장순욱 변호사 좀 섭외해 주세요. 장순욱 변호사요. 네. 북 콘서트 국회에서 했던 북 콘서트에 출연했습니다. 그 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시면. 매불쇼에서 그거를 짤로 만들어서 한번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그분은 그 방송 출연을 안 하기로 아주 그냥 마음을 먹었더만요. 그분이 어떤 데도 안 나간대요. 그런데 저희 북 콘서트에는 본인이 저자고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셨고요. 이분 쓴 대목이 요겁니다. 헌법의 언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장순욱 변호사. 맞아. 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근데 울었잖아 나. 자 요겁니다. 뭐죠? 읽어봐 주세요. 관용과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된다. 국회의원 정청래. 마지막 이게 나오고요. 엄청 얇디 얇아요. 그거는 얇디 얇습니다. 이 책이 350페이지인데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역사는 전진한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지킨 나라 대한민국. 멋있다. 이게 클로징인데요. 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회의원과 당원이 싸우면 끝내 네. 당원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스리슬쩍 전당대회로 스리슬쩍 전당대회로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국민 주권 시대 맞는 당원 주권 시대. 네. 정청래가 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민주당사가 아닙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네.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또 정청래 의원이 나오면 박찬대 의원이 이제 곧 또 이제 모십니다. 네네. 박찬대 의원이 책 썼습니까? 네,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네네. 요런 견제 좋습니다. 무슨 네. 책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댓글도 보면은 엄청나게 열기가 뜨거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도 지금 아주 바쁘고 그리고 또 마음고생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고생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없습니다. 네. 그럼 얼마 전에 뭐 울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 봤나? 노무현 대통령 네.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서거 전에 제가 문화일보, 조선일보 언론 보도로 인해서 18대 총선에 낙선을 했었거든요. 그때 미디어 포커스 KBS에서 그걸 보셨대요. 봉하마을에서. 그래서 저보고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못 내려가고 중국 유학을 갔거든요. 네. 그러다 유학 중에 이제 서거 소식을 듣고 그때 와가지고 그 봉하마을만 가면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 일화 사연도 있고 그때 좀 못 찾아갔던 뭐 좀 죄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네. 이상하게 봉하마을에 가면 눈물을 안 흘릴 데가 없는데 네. 이번에는 참아야지 당대표 출마도 하고 그랬는데 그 너럭바위 앞에서 절을 하는 순간 그게 터졌군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는데도 찍혔더라고요. 그럼 마음고생 요 부분 제가 지우고요. 네. 이 표 걱정은 많이 씁니다. 예. 표 고생을 합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그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종편
그리고 보수 패널은 이 이슈에 엄청 관심이 많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매불쇼에 그 출연하는 뭐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농객도 있고요. 평론가도 있잖아. 다들 관심이 없어. 왜냐? 누가 돼도 잘할 거잖아. 나는 솔직히 관심 없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네. 종편에서는 이게 그렇게 재밌나 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될까봐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종편 보수 패널들이 저를 싫어한다면 저를 찍어야 될 명분이 또 되지 않을까. 작전을 많이 잘 짜셨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대표를 물어보면 제가 많이 안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정청래를 비판한다. 조선일보가 비판하니까 정청래 찍어야 되겠군. 우리 권리당원들은 그렇게 아주 똑똑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후보가 누굴까? 저는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를 지금까지 정치권에 들어온 이래 20년 넘게 그건 맞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편이 TV조선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뷰하려고 마이크를 들여서 저는 조선하고 인터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요? 이게 유명한 짤이에요. 네. 안 합니다. 몰라서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하는데 요거까지 가졌어야죠. 네네. 네.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권력의 향방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되는지를 가지고 집중하고 얘기거리가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당원 중심 거고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분이 돼도 상관없다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관심을 안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네. 오해와 진실 제가 하나 해명할 것이 있는데 네. 다른 방송에서도 그 사회자가 물어봐서 이거 답변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 때처럼 당 대표를 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의 탄핵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당대표 하겠다 그러니까 네. 왜 법사위원장 계속 하지 그것을 왜 그만두고 당대표 나왔냐. 네. 근데 법사위원장을 제가 더 할 수가 없어요. 법사위원장 임기를 마친 겁니다, 제가. 네네. 그러니까 21대 때 과방위원장을 1년 했고 네. 그리고 22대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1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2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난번 나왔을 맞아요. 때. 근데 아직도 그 오해를 하시고. 아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똑같은 시간 없는데. 아니 근데 댓글에 계속 그런 게 반복되면 네. 우리 태욱 씨도 좀 마음고생 안 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저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매불쇼 미터가 그래도 여론을 좀 잘 반영하는 것 같은 게 아까 매불쇼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누가 돼도 잘할 건데 뭐 그렇게 그 관심 가져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초박빙입니다. 실제로 잠깐 좀 볼까요?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분 선호도 조사 결과 정청래 의원이 32%, 네. 박찬대 의원이 28%. 박빙이 초박빙입니다. 네, 초박빙.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네.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요. 당연히 권리당원도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것이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표심입니다. 네. 그거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증빙자료 있습니다. 그렇지 큰일 납니다. 지금 예민한 시기에. KSY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24%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하면 20% 안팎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자료를 빨리 제공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또 난리 납니다. 또 방송 끝나면. 지금 우리 보좌관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그냥 사퇴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불쇼에 출연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는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분도 그 친민주당 성향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당적은 없지만 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 정치를 할 것 같아서 이 당정 관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TV 토론할 때 보통 패널끼리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정치를 안 하고 남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없습니다. 문제는 네.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이 있을 거고 공익적 가치 실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공익적 가치 실현의 그 벤 다이어그램 안에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렇죠. 정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욕망이 공익적 가치보다 커졌을 때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곤 하는데 네네. 저는 공익적 가치 안에서 저의 정치적인 목표라든가 신념 이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보고 뭐 예를 들면 스타 플레이어다, 골게터다, 뭐 인파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실제로 원팀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드리블하면서 가서 골을 넣는 거지 혼자 단독 질주를 해서 골을 넣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을 잘 넣는 골잡이 골게터는 팀 플레이의 결과물이고 성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법사위원장 할 때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와 조율하지 않고 저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원장 사표를 냈는데 기간이 좀 됐어요. 그래서 법사위를 제가 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법이 상법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도부에서 지금보다는 후임 법사위원장이 처리하는 게 낫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열려다 안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정치가 아니라 공동 정치입니다. 원팀 플레이 정치고요. 원팀 플레이 정치.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오셨네요. 오늘. 네. 급히 공감하는 표정을 아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그렇게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예민한 시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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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요거를 이제 그 추석 전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K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자와 네. 언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네. 8월에 당대표가 되시면 네.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운이길 바랍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많은 내용은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네. 언쟁이 좀 있었는데 네. 뭐 다른 거는 뭐 차치하고 말씀하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추석 전까지 가능합니까? 당 대표가 되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와 경찰은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거는 수십 년 동안의 우리 검찰개혁 과제이고요. 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만 하고 공소 제기만 해라. 네. 그래서 공소청 검사로서 역할을 해라. 수사는 경찰이 하겠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만들고 또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합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위원회를 만들자. 이것이 검찰개혁안의 핵심 골자고요. 그러면 검사들은 그러면 폐지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네.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네. 헌법 12조에 검사의 영장 청구에서 발부한 법원의 영장에서 압수수색 등만을 할 수 있다라고 헌법 12조에 못 박아놓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부처는 다시 신설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은 입법사항이다. 네. 행정사무다. 네. 위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해놓은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보내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위원회 만들면 검사들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검찰청사를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 수사위원회 등으로 법은 통과시켜 놓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6개월이 필요하다, 1년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인력 예산을 재배치하는 기간 동안, 또 검찰 청사나 사무실 재배치하는 기간 동안 그거를 유예 기간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조건으로 이 법은 언제 시행한다라고만 한 줄로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전 고향 가는 길 교통체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답할 때 네. 라디오 뉴스에서 네.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와는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석 전에 얼개는 가능하다 뭐 하는 그렇게 부분이 얘기했죠. 네. 입법 조치는 가능하다. 다만 물리적으로 그것을 인력이나 건물이나 예산을 재배치하는 기간, 시간이 걸릴 그 것이다.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예 기간을 두면 된다.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명징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끄덕. 자꾸 그 안고 가지 마시고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 소모품으로 이용되는 건 과히. 그러면 요거 하나만 끄덕끄덕 하지 여쭤볼게요. 않고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의원님 요거 하나만 네네.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 중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그 행안부 산하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되면 또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법무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그거는 네. 미세 조정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법률을 개정을 제정을 하는 동안에 여러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될 사람이 그걸 미리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 전술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은 약간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KBS처럼 저도 불편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 밤에 약 32조 원의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뭐 너무너무 잘된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기에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켰어요. 이거 그 어렵게 없앤 검찰 특활비를 부활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청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 라는 요 한 줄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 검찰 개혁이 되면 검찰청은 수사를 안 하는데 왜 그러면 특활비가 더 필요 없는데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공개 의총 때 제가 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작년에 법사위원장으로 검찰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박수 받았잖아요. 네,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네. 나는 검찰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네. 검찰 특경비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경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매우 문제 있는 조치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나는 따르겠다. 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는데 제가 그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는 증빙 서류를 갖고 와라.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증빙된 만큼만 반영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증빙 서류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사위 할 때 명절 떡값으로 나간 의혹, 그리고 뭐 삼겹살 사 먹고 술 사 먹고 하는 의혹,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비 비용으로 뭐 썼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은 증빙을 못 하는 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증빙 서류를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요. 네. 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증빙해라. 그거를 지난해 어떻게 썼는지 갖고 와라. 그게 못 갖고 와서 그것은 전액 삭감한 것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의 검찰 뭐 한 1년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비밀 수사라든가 네. 아니면 보안 수사라든가 네. 이게 공개되면 굉장히 어려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것은 지불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 되는데 무슨 특활비가 필요하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1년간 유예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 지금의 기간. 검찰로 수사를 마약 수사라든가 등등 이런 보안 수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예 기간.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 완전히 이 검찰개혁법이 통과가 돼서 공소청으로 가면 수사를 안 하는데 무슨 수사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럴 때는 다시 아, 오케이. 네 없애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도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야 윤석열 때는 니들이 이거 다 없애놓고 이제 너네가 정권 잡으니까 이거는 또 다시 복원시켰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맞아요. 형식적으로는 내로남불이 맞죠. 그러나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소명을 해라. 소명을 하면은 깎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소명을 하겠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일 열심히 하겠다잖아. 나는 더 주라 이거야. 내 입장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더 갖다 써. 대통령실이 실제로 네.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네. 비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외교관계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명이 가능한 것은 특활비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칼로 무부자라도 특활비는 전액 쓰지 마. 그렇죠.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런 그리고-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은 실제로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그런 거 했으면 비공개로 국회에 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보안을 유지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특활비를 쓰자는 거고 제가 어떤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너무 불투명하게 있어가지고 특활비를 그냥 싹둑 잘라버린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라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댓글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출근도 안 하는데 어떤 대통령은 퇴근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아, 맞아요. 실제로.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아니, 실제입니다, 그 이거는. 특수활동비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활비 논란 관련해서 이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를 더 해야 되겠다. 그건 이런 어떻게 연결되죠? 정청래가 길목을 지키고 파수꾼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연결이 내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봤던 정청래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마를 잘 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정청래가 참 듬직하다. 아. 법사위원장 때처럼 네. 이렇게 당 대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있더라고요. 아, 요건 좋았는데요. 아니 근데 요거는 그냥 매우 개인적 푸념인데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가. 근데 이번 주말 내내 이 특활비 내로남불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하세요. 저는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우리는 지금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불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매불쇼였죠. 아, 네. 이 부분 세계 최고 전문가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네. 제가 나와서 그때도 증빙 서류가 있었고 그렇지. 소명이 가능한 거라면 특활비도 특경비도 그렇지. 주려고 그랬다. 맞아요. 실제예요. 근데 그거. 실제입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거고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은 네. 소명하면 그 부분은 예산 배정을 국회에서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일을 시키면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죠. 네. 월급도 안 주면서
매불쇼에서 혹시 일 시키는 노동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매불쇼처럼.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다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일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뭐 나왔던 여론조사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제가 주말에 서울에 있는 중앙부 쪽 공무원 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윤석열 때 뭐 할 일이 없어서 9시 나와서 5시 퇴근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7시 반이면 다 출근해 있대요. 아이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분위기 지금. 달라졌어. 그래서 그냥 언론에서만 떠드는 거지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특활비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면 우리 체육 앵커님 네. 저를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박찬대 의원도 또 불러야 돼요. 특활비에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아,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고 명쾌한 거 아닐까요? 네네네. 네. 자, 시간 관계상 끝으로 매우 개인적인 관심사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공익적인 관심사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의원님한테는 아우 뭐 그렇게 사소한 걸 물어 이럴 수도 있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네. 청원 네. 60만 명이 동의를 하면서 이 청원은 이미 이제 끝이 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응답만 하면 돼요. 이 토론회 중에 그 성폭력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로 이제 제명을 해야 된다는 게 60만 명 동원은요 역대 2번째입니다. 예. 윤석열 탄핵 이후 예. 최고예요. 도시 2개, 중소도시 2개가 지금 더 동일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매우 빠르게 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거든요.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윤석열 탄핵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회에.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법사위로 배정을 받아서 제가 탄핵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 제명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법 65조 1항에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규정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 아마 법사위가 되면 법사위에서 진짜 제명을 해야 되는지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제명 조사 청문회. 과연 제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그 청문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법사위로 만약에 배정된다면 이준석 위원장께서 이준석 제명에 관한 조사 청문회를 열면 이준석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거기서 해명도 듣고 또 탄핵 제명 사유가 되는지 또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입장과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왜요? 왜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모든 것은 아니, 탄핵을 하더라도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이준석 건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바가 없어요. 다 알아 사람들이. 네네. 근데 이거를 또 청문회를 통해서 하면은 이준석을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고요. 네. 국민적으로 이러니까 제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견이 수렴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이 네. 불가역적으로 뭐 제명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여론을 네.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네.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사위원장으로서 네. 경험에 의한 저의 정무적 판단입니까? 정무적 판단을 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을 자꾸 누르려고 하시네. 윤석열 탄핵 청원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꼭 열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건 열어야죠. 근데 제가 법사위원장 맡은 초창기거든요. 네. 이거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반대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조선일보가 반대하잖아요. 그럼 더 해야 돼요. 길을 쓰고. 저는 그렇게 정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더 좋다.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로 더 좋다. 뭐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을 당대표로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네. 정청래 뭐 재밌고 좋은데 너무 좀 불안하다. 결국은 결정적일 때 소위 말하는 농보를 차지 않을까.
뭔가 그 말실수 이러한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말실수 있었습니까? 구설수에 올랐습니까? 탄핵 심판정에 갔을 때도 많은 주변에서 정청래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관들하고 싸워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기분 나빠서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진중하게 논리적으로 필요한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공천 탈락 컷오프 됐을 때도 실제로 탈당하라 무속 출마하라는 권유가 많았지만 저는 아예 그건 제 컨셉이 없었어요. 네.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큰 유세단 만들어서 총선 공천 떨어진 사람이 공천받은 사람 뽑아달라고 제가 전국적으로 유세단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불안한 후보입니까? 저는 진중한 후보이고 저보고 어떤 분은 가볍다고 그래요. 네. 가벼운 정치인은 공천 못 받았다고 탈당하고 이당저당 옮겨다닌 철새 정치인들이 가벼운 정치인이지 저는 너무나 무거운 묵직한 정치인인 거죠. 네. 저를 안 좋게 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뭐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당대표 하는 것보다는 박찬대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저는 사실에 의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법사위원장을 중대 포기하고 욕심 챙기려고 당대표 나왔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 임기를 마쳤잖아요. 그 얘기 몇 번? 아니 근데 그 얘기 시간 없는데 몇 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17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이 지키는 나라 이 책은요 네.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꼭 책을 안 읽어도 원래 습관처럼 사 하는 분들은 빨리 사주시고요. 그리고 한 권이 아니라 나는 선물용으로 이걸 사기 좋다. 또는 책꽂이용 저장용으로 좋다. 네. 내지는 5권을 사서 노건을 묶어서 베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사용해서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8명이 공동 저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인세 수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개인 통장으로 넣지 않고 오. 공익단체에 기부하기로 오. 했습니다. 아, 대박이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어떤 분은 뭐 음반을 내 가지고 음반 수익 전액을 포르쉐를 산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포르쉐를 사지 않습니다. 포르쉐는 뭐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류야? 포르쉐는 뭐야? 네, 포르쉐 아니야? 자, 거기도 하여튼 공익적으로 활동할 텐데 하여튼 김어준 공장장 얘긴데요. 무시개소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수익금은 인세 수익금은 전액 공익단체로 기부됩니다. 와. 좋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면. 저는 돈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표 욕심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꼭 부디 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데 누가 더 좋냐? 경쟁으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근데 뭐 누구보다 잘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내 돈 캠 산무 크린 선거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네. 돈 쓰는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습니다. 오.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당대표 후보가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첫 번째 경우이고요. 네. 이거를 계속 전통으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네. 굳이 오프라인에 비싼 임대료 수천만 원씩 내면서 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온라인,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 다 방이 있는데 왜 굳이 건물에 있는 방을 임대해야 됩니까? 저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다음 전당대회 때도 당대표 후보가 캠프 사무실을 얻으면서 돈을 쓰는 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저는 또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돕는 분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 네. 그것은 카톡방에서 아. 텔레그램 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필요하면 전화해라. 아. 굳이 사무실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 사무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내 돈 캠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돈 쓰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캠프 사무실 임대하지 않습니다. 네. 내 돈 캠 산무 크린 선거 운동 크린 알겠습니다.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불쇼에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협조 없어요. 예, 협조 없어요, 여기는. 네. 협조 없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저는 진짜 정청래도 좋지만 박찬대가 더 좋다. 박찬대도 좋지만 정청래가 더 좋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후자 부분을 말씀할 때 좀 더 액센트가 강하게
들어간 것을 저는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담백하게 했는데요. 담백한데 콘조쇼까지 하고. 아니 그 두 문장을 얘기했잖아요. 네. 뒤 후자가 약간 좀 길었고요. 네. 그리고 좀 강조점이 임팩트가 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앞에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청래도 좋지만 박찬대가 더 좋다. 박찬대도 좋지만 정청래가 더 좋다. 지금까지 정청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